오늘은 2022년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스터디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함께 성장하는 스터디 메이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LH 청약센터의 공고문과 그 첨부 파일에 모든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경로부터 말씀드리고 그 전국 공통 그 청년 매입 임대의 자격에 대해서 함께 스터디 해보겠습니다. LH 청약센터를 접속하시고 왼쪽 상단에 분양임대 정보를 접속한 다음에 그 분양임대 왼쪽 카테고리에 보시면 매입임대 전세임대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지역을 그대로 두시고 검색어 창에 청년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전국으로 두고 검색을 해야 놓치지 않는 공고들이 있습니다. 간혹 지역을 제한해서 클릭을 하다 보면은 검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팁이고요. 특별히 서울을 예시로 서울 그 청년 매입임대 공고를 스터디 해드리고요. 그 지역마다 접수 일정과 서류 제출 일정, 서류 제출 발표일, 최종 당첨일, 약간씩의 일정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경로를 통해서 본인이 신청한 지역의 접수 일정과 그 과정들 절차도 꼭 한 번씩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전체를 다 제가 살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서울 그 청년 매입임대 공고를 기준으로 해서 공통적인 사항들을 스터디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서울 청년 매입임대 공고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공고문 창에 공고, 그리고 공고문 아래쪽에 다운로드 공간에 첨부 파일 중에 청년 매입임대에서 중요한 부분은 공급주택 목록입니다. 이 공급주택 목록에 모집단위, 주택군, 소재지, 주택정보, 주택유형, 공급형, 공급형은 이제 단독 1인용인지 공동거주형인지, 그리고 면적, 순위별 임대조건이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Q&A, 아주 자세하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문과 공급주택 목록과 Q&A를 보시면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서 고기 잡는 방법을 같이 배워가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공급 정보를 보면 해당 주택의 지도를 다 업데이트 해놔서 클릭을 하면 팝업이 돼서 지도를 보고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홍보물을 클릭을 하면 각 주택의 평면도와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H 청약센터에 모든 게 다 있다. LH 청약센터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시라. LH 청약센터에 업로드된 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시고요. 시간이 없고 바쁘고 하실 때에는,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놓치지 않고 확인할 사항들이 있을 때는 임대주택 스터디 메이트 함께 영상 참고하시면 금상첨화이겠죠.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전국 공통 자격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 대학생, 취준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에서 40에서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모든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모집공고일이고요. 그리고 청약 신청은 시군구 내에 주택군을 모집 단위로 하는데, 조금 전에 공고문 아래쪽에 엑셀 파일 주택 목록이 있었잖아요. 그 목록을 열어보시면 주택군이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이게 주택군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시군구 내에 여러 개의 모집 단위가 있는 경우에 그 중에 한 개의 모집 단위를 선택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1인 1주택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개 주택군 중복 신청하면 무효 처리가 됩니다. 현재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계약자는요, 동일한 시군구 지자체의 모집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타 시군구에는 신청할 수가 있고 이전 거주기간은 합산합니다. 강남구의 LH 청년 매입임대 거주 중인데 송파구에 공고가 게시가 됐다. 송파구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전 거주기간은 합산된다.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에 해당 모집 단위 내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해서 보여드리고 순번에 따라, 예비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해서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 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부터 90일간 유지됩니다.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가 되고요. 90일이 지나면 예비입주자 지위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입주 지정 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2, 3순위 같은 경우 1순위에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인데요. 2, 3순위 같은 경우에 계약 체결 이후에 자산 검증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 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H 청년 매입 임대는 공급 유형이 단독 1인형하고요. 공동거주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인터넷 청약할 때 공동거주형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거주형은 1호에 방별로 여러 명에게 공급되는 형태다. 1호 안에 방이 여러 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주방이나 욕실 이런 부분들, 거실들은 같이 쓰는 그런 공동거주형이다. 그래서 공동거주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을 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사생활보 1인 이게 혼자 있는 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고 대상인 공동거주형 주택은 모두 1인 거주 중이기 때문에 타인과 공동거주해야 되고 신청할 때 단독 1인으로 할 건지 공동거주형을 할 건지를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성별이 지정된 공동거주형이 있고요. 그 경우는 당연히 동성에 한해서 선택할 수가 있고, 공동거주형 주택의 전용 면적은 주택 전체의 전용 면적이 아닙니다. 공동거주형 주택 전체의 거실, 주방, 욕실 이 부분을 제외한 본인이 공간으로 사용하는 방에 대한 면적입니다. 그 면적은 먼저 말씀드린 그 공고문 아래쪽에 공급주택 목록에 엑셀 파일에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지정할 때 해당 호에 2실 이상 공실이 있을 경우에 신청자의 형제자매에 대해서 우선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 형제자매가 인터넷 청약할 때 각각 공동거주형으로 동일하게 신청을 하고 형제자매 또는 형제가 서류 제출을 완료한 적격자의 경우에 한해서 우선 공급이 이러한 경우에 가능하다. 그리고 주택별로 성별이 지정된 경우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동성에 한해서 공급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동호 지정할 때 희망하는 거주 형태의 주택을 선택해서 계약 체결을 합니다. 물론 인터넷 청약할 때 공동거주형으로 신청한 분들 한해서 이제 당첨이 됐을 때 동호 지정할 때 선택을 하겠죠.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거주형 우선 공급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공동거주형 주택에 형제 자매가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 공급을 하는데 단 이 형제 자매가 공동거주형으로 신청을 해서 두 형제 자매가 또는 형제가 서류 제출을 완료해서 적격자인 경우에 한해서 예비자로 선정된 형제 자매 중에 한 명의 순번이 도래했을 때 나머지 한 명도 같이 우선 공급해준다. 그런 뜻이죠. 다만 공동거주형 후 전체에 기존 계약자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형제자매, 형제, 자매자매 이렇게 같이 신청하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 입주 자격, 입주자 선정 기준 보겠습니다. 모집 공고일 현재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자산 기준은 다음에 뒤에서 보겠고요. 우선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그러니까 청년이죠. 신청할 수가 있는데 대학생, 취준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 중에 어느 하나에만 속하면 신청할 수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학생, 취준생은 서류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대학생이나 취준생으로 신청하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대학생 또는 취준생으로 신청하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꿀팁이기도 하죠. 대학생, 취준생은 서류가 복잡합니다. 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하게 되면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자격이 확인되는데 대학생, 취준생으로 하게 되면 서류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만 18세 이하, 만 40세 이상이라도 대학생, 취준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학증명서나 졸업증명서 이런 서류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등본상에 공고일 기준으로 동일한 등본상에 형제, 자매 또는 남매, 형제,
자매, 남매가 동일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형제, 자매 모두가 다 이제 청년으로서 청년 매입임대 신청이 필요한 분들이다. 그러면 신청하면 되십니다. 각각 청년 임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고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자라고 해서요. 이분들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주택을 소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만 집이 없는 무주택자면 되고 대신에 가점 항목에서 부모 무주택 여부에서 점수는 0점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대학생 또는 취준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인정학교, 대학교 먼저 보면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인정하지 않는 대학은요. 사내대학, 대학원대학, 해외대학, 대학원 제외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고졸, 검정고시 등에 따른 동등학력 인정합니다. 단, 중학교,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입주 순위 보겠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자, 1순위는 어떤 분들인가요? 수급자 세대,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세대, 차상위 계층. 그런데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고 순위 선택 잘 하셔야 되겠죠?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요. 수급자인 부모와 091 현재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다 포함합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가 발급돼야 됩니다. 091 현재 한부모 가족 증명서가 발급돼야 됩니다. 형태만 한부모 가족이라고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신청자 본인이 부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고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대상자가 본인이 아니고 부모님이다. 그럼 신청이 불가합니다. 차상위 계층 보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가구는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 계층이 아닌 경우에 차상위 계층인 부모와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1순위로 인정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급자 안에 괄호 열고 차상위 계층이라고 했는데요. 같이 보시면 됩니다. 수급자에는 생계, 의료, 주거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인 부모와 091 현재 동일 등본에 거주 중인 만 30세 미만 청년은 수급자 차상위 가구로 인정을 해서 1순위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부모와 세대 분리, 091 기준으로 해서 등본에 분리가 됐고 거주 중인 만 30세 미만, 분리가 돼 있더라도 만 30세 미만이면 수급자 차상위 가구로 인정을 하고 1순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부모와 091 현재 동일 등본에 거주 중이고 만 30세 이상인 청년, 나이는 만 30세 이상이지만 091 현재 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부모와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만 30세 이상은 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해서 1순위 신청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부모와 091 현재 등본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 분리라는 개념이 그거죠. 그래서 분리돼서 거주하고 있는 만 30세 이상의 청년, 이 청년은 부모님이 수급자 차상이라도 본인은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요 표를 보고 요 내용을 보고 순위 잘 선택하시면 되고요. 한부모 가족은 본인이 한부모 가족 증명서가 발급돼야 되고 부모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순위 보겠습니다.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2순위에 해당됩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를 검증합니다. 3순위는 본인만 봅니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행복주택 자산 기준 뒤에서 또 보겠습니다. 네, 소득 자산 기준 보겠습니다. 1순위 소득 기준은 이미 1순위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되는데 수급자 등 자격 확인이라고 했는데 수급자 등에 포함되는 분들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되는 분들, 차상위 계층 증명서가 발급되는 분들인데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한부모 가족은 본인이 한부모 가족 증명서가 발급이 돼야 되고 부모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외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은 만 30세 미만은 부모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든 분리되어 있든 1순위로 포함을 하고 만 30세 이상은 부모의 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으면 수급자 등의 세대로 인정을 해서 1순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만 30세 이상의 청년이 수급자 등의 자격에 해당되는 부모님과 공고일 기준으로 등본에 분리되어 있을 때는 이 자격을 인정받지 않는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꼭 1순위 되는 분들은 잘 확인하셔서 잘못 체크하시면 부적격이 되니까 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죠. 앞에 설명해 드린 거랑 같이 병행해서 보면서 정확하게 본인 순위, 상황을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2순위 같은 경우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데 본인과 부모만 검증 대상이 되는 거죠. 2순위에서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 신청자는 가구원이 3인일 것이고 한 분만 계신 경우는 2인일 것이고 부모님이 안 계신 청년은 1인으로 요 금액 이하면 되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2순위 같은 경우는 국민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데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해서 현재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 이하여야 하죠. 자산은 이제 부채는 제외하고 3순위 보겠습니다. 본인만 봅니다. 본인만 자산과 소득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이 금액 이하면 되고요. 자산은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데 총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비영업용 수용차 기준으로 해서 현재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 이하면 됩니다. 잘 확인해서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소득, 자산, 주택 소유 관련 순위별 검증 대상을 보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본인과 부모를 제외한 가구원은 검증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과 부모만 검증을 하는데 1순위는 본인이 집만 없으면 됩니다. 무주택이면 되고 소득이나 부모님의 주택 소유, 자산 전혀 보지 않습니다. 증명서 발급이 되는 해당 세대, 1순위 해당되는 부분 이거 말씀드렸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2순위 같은 경우는 본인과 부모를 검증하는데 부모님은 집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부모님의 주택 외에 나머지는 다 검증 대상이고요. 무주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외를 시켜드립니다. 주택 소유에 대해서는 이제 자산은 포함을 합니다. 부모님이 집이 있다고 하면 주택에 대한 건 소유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집이 있는 부모님이 계셔도 신청할 수 있지만 그 부모님의 집은 자산에는 포함이 되겠죠. 네. 그리고 3순위 보겠습니다. 3순위는 본인 자산, 소득, 주택. 이 부분만 검증합니다. 본인 기준입니다. 부모님은 예외입니다. 유의할 사항이 부모 무주택 가점 선택 시 부모님이 집이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부모님의 주택 소유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집이 있어도 상관없지만 부모 무주택 가점을 선택했을 때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는 가점 인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 대상이 되고요. 또 무주택 부모를 둔 분들은 청년분들은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년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부모님이 계신 분도 있고 계시지 않은 분도 있고 또 이혼 가정도 있기 때문에 검증 대상, 부모 범위 중요한 부분이라서 또 고민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계신 경우는 본인과 부모의 세대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등본에 등재돼 있든 등재돼 있지 않든 상관없이 부모 모두 검증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는요, 등본 세대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모의 어머님의 자격을 검증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사망했을 때는, 모가 사망했을 때는 신청자의 등본의 세대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아버님이 검증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사망했을 때는 검증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두 분 다 사망한 분들은 부모님 무주택도 인정이 되고요. 타 지역 출신으로도 인정받아서 무주택의 가점, 타 지역에 대한 가점 다 인정해 드립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경우에 공고일 현재 신청인 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부나 모가 기준 검증 대상이 됩니다. 공고일 현재 부모 모두 본인과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세대 분리 직전에 거주하던 부나 모, 그러니까 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세대 분리됐던 부와 모가 이제 검증 대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이제 이혼하고 등본에 분리하는 시점이 동시에 이제 분리했다. 부나 모를 구분할 수 없다 할 때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주민등록 초본으로 최근에 함께 거주한 부와 모를 확인합니다. 서류 제출을 부모님의 초본과 또 신청자의 초본을 같이 제출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부모 이혼 후 사망. 그러니까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되는 부 또는 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혼하고 나서 그 청년과 같이 등본에 합과해서 거주하던 부나 모가 대상이 되는데 이 부나 모, 그 이혼 기준에 해당되는 부와 모가 사망한 경우는 이제 부모가 없는 경우로 간주합니다. 부모 이혼 사망 후 재혼.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부나 모와 해당되는 분과 이제 신청자 청년이 같이 거주하다가 다시 부모님이 재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계부 계모도 포함을 하는데 단 계부 계모는 신청자와 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을 때만 자격 검증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드물지만 부모님이 재혼하고 나서 그 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계부 계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는 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을 때만 자격 검증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일 순위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방법, 평가 항목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100점을 합산을 합니다. 지금 6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점수들을 다 합산을 해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이제 선정을 하는데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높은 1번, 2번 이 순서에 따라 높은 순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을 한다. 그런데 경합이 발생할 때는 추첨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가 항목을 보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을 하는데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가점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1순위 신청할 수는 있는데 해당 그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경우에 해당됐을 때 1순위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가점 대상은 아닙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와 그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본인이 한부모 가족 증명서가 발급되는 분만 점수를 3점을 드립니다. 만 30세 이상인 경우는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때만 만 30세 이상은 인정을 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만 30세 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배점 인정하지 않는다. 예,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소득 수준이 소득 기준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2순위나 3순위 경합 시에만 적용을 하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하고 3순위는 본인 소득 기준만 봅니다. 그래서 1인, 2인, 3인에 따른 50% 금액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1인은 50% 금액이 224만 8,479원, 2인은 290만 6,622원, 3인은 320만 9,283원. 요 금액 이하면 3점 받을 수 있다. 2, 3순위 경합할 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모가 무주택이다 그럼 이제 2점을 가산을 해드리는데 2점 가점을 드리는데 부모 사망 시에도 무주택으로 간주해서 2점 체크하시면 2점 받을 수 있고, 이 타지역은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 대상 지역 외 시군, 광역시 포함하고요. 또는 교량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에 그 주민등록 등록이 돼 있어 거주하는 부모님이 계신 경우에는 그 타지역으로 인정해서 2점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외국에 거주 중이지만 국내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경우는 해당 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타지역 여부를 판단을 하고,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국내 등본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외국 거주사실 확인 서류 제출 시에 타지역 출신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이럴 때는 외국 거주사실 확인 서류에는 해외 이주를 사유로 말소된 주민등록 초본이나 외교부나 해외 공간에서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제출하면 타지역으로 점수 2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 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여부에 따라 점수를 1점 드리는데요. 여기서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민간 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을 의미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LH, SH 같은 공공임대, 그리고 대학 기숙사는 이제 제외를 하고요. 민간임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기준 시점은 항상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을 판단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고일 기준 민간임대주택의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점을 가산을 하는데, 단 부모와 등본상 세대 분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공고일 기준으로 등본상 세대 분리가 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부모와 동일 세대에 등재돼서 민간임대차 계약을 통해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가점 대상이 아닙니다. 동일 등본에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 있으면서 그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민간임대는 맞다, 안 되는 거죠. 등본에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고일 이후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월임대료 거래 내역이나 전세금 거래 내역을 추가로 증빙해야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이제 사본을 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표기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사 등으로 인해서 연속해서 다른 2개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합산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 2개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거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 임대차 계약서와 종전 임대차 계약서가 다 필요하다. 조금 1점밖에 주지 않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죠. 그래도 1점 때문에 당첨이 되고 낙첨이 되고 희비가 갈리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챙겨야 되겠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인터넷 등기소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거나 또는 주민센터 임대차 정보 제공 동의서를 통해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점 장애 여부에 따라 점수를 드리는데요. 본인이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2점을 드리고요.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에 증명서가 발급이 될 때 1점을 가산해 드립니다. 동일 순위 경쟁 시 가점 항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는 부모 사망 시에는 무주택과 타지역 가점을 다 받을 수 있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순위 수급자, 본인이 지원대상 한부모, 차상인. 수급자와 차상인은 본인과 부모님 다 이제 해당되시면 되는데,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은 본인이 반드시 한부모 가족 증명서가 발급돼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3점, 그리고 부모 무주택 여부 2점, 그리고 부모 타지역 출신 여부 2점, 본인이 민간임대 6개월 이상 거주할 때 1점, 그리고 장애 여부에 따라 본인과 부모에 따라 2점, 1점. 이 순위 보겠습니다.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하신 분들 중에서 배점 항목을 보면 본인과 부모 소득이 50% 이하 3점, 부모가 집이 없을 경우에 2점, 부모가 타지역 출신이 돼 2점,
본인이 이제 민간임대주택 6개월 이상 거주했다 1점. 장애 여부 동일하고요. 3순위 본인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의 청년 자산 기준이 충족한 자. 배점 보면 본인 소득 50% 이하 3점, 부모 무주택 여부 2점, 부모 타지역 일대 2점, 본인 민간임대주택 6개월 이상 거주할 때 1점, 장애 여부에 따라서 본인 부모인 경우에 따라서 2점 1점. 이렇게 경쟁 시에 가점 항목이 순서대로 정리가 되죠. 순서대로. 네네. 가점에서 경합이 있을 때는 추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일정 보겠습니다. 지역마다 청년 매입임대 모집 일정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고 이전에 제가 알려드린 공고 확인하는 경로 보시고 공고 확인하고 접수 일정,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 일정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공고일, 신청일,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일, 서류 제출일, 자격 검증일,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일, 그리고 순번 도래 시 별도 안내되는 계약 체결,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 60일 이내 입주. 자, 이 부분이 거의 전국적으로 청년 매입임대 일정은 비슷하긴 합니다만 제가 공고를 하나하나 보니 약간씩 차이가 있는 그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시로 보내드린 건 서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비수도권이나 그 외에 서울이 아닌 지역에 신청하는 청년분들은요, 꼭 LH 청약센터 공고를 보시고 일정을 착오 없이 잘 보시고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기간과 임대조건 살펴보겠습니다. LH 청년 매입임대 임대기간은 최초 임대기간 2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해서 자격 충족 시에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에 혼인한 경우에는요, 2년 단위로 재계약해서 7회 추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6 더하기 14죠. 27에 14. 그래서 최장 20년 자격 충족 시에 거주할 수 있고 LH 청년 매입임대 거주 중인 자가 또 타 시군구에 신청할 때에는 이전에 청년 매입임대에 거주하던 기간 합산된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 40~50% 수준으로 이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우선 1순위는 임대보증금이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중 시세 40%고 2, 3순위는 임대보증금이 200만 원입니다. 시중 시세에 50% 적용합니다.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이 가능하고요.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해서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전환 한도는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월임대료는 주택별로 하한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 하한 기준액이나 임대 조건에 대한 거는 조금 전에 제가 공고문 아래쪽에 공급 주택 목록 엑셀 파일에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엑셀 파일을 PC 화면으로 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증액 전환 이율은 연 6%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임대보증금 증액분, 증액할 보증금 곱하기 6% 나누기 12 하면 월임대료 감소분이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보증금을 200만 원을 추가 납부할 경우에 월임대로 만 원이 감소합니다. 100만 원일 때 5천 원, 200만 원일 때 만 원, 1000만 원이면 5만 원, 2천만 원이면 10만 원 이렇게 감소하겠죠. 네, 하한 기준 이하로는 낮출 수 없고요. 재계약 시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보증금과 월임대로 인상될 수 있고 전환 이율, 하한 기준액은 실제 적용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리 업무, 공용 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이런 관리 업무는 위탁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담당을 하고 별도의 청소 용역비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분은 다른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해서 입주하는 경우에 종전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계약 횟수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차감된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죠.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고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천천히 메모해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부분을 체킹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기 잡는 법을 배워가면서 함께 성장하는 임대주택 스터디메이트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청년 매입임대 서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공부하면서 성장하는 임대주택 스터디메이트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